계속해서 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42번입니다. 요약집 179페이지 있죠? 예, 119페이지. 예, 거의 내용이,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 풀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동안 19국태 하는데, 그걸 프린트 나가서 강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약집은 가지고 오세요. 아직 혹시나 같이. 왜냐면 일부러 요약집과 순서를 내가 같이 해서 같이 하다가 혹시나 내가 너무 짧게 써가지고, 짧게 이거 한 200페이지를 30장으로 해봐요. 얼마나 짧게 얘기해서 그냥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그때 찾아보면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또 아예 이해를 못하도록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아마 판서를 내가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해버리면요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생각이 첫날에 국토법 다 떼야 돼요. 그냥 국토법을 첫날에. 근데 더 해야 돼, 원래는요. 두 번째 날은요, 최소한 개발 정비 띄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건축, 주택, 걱정이야. 농지법을 해야 되나 말하나, 지금. 걱정.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농지법은 그냥 자료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하려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농지법 하느니 아예 주택법 앞장도 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가서, 지금 말고 그때 가서 시간 되면 하겠지만 좀 안 되면은 양해 구할 겁니다. 대신에 건축, 주택을 내가 좀 더 확실하게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좀 부담 가지 않도록. 농지법도요, 한 시간 이상 걸려요. 강의하면은 1시간 반 이상. 그래서 그래요. 오늘 해본 말아, 오늘. 해본 말아. 딴 데서요, 강의 막 하다가, 농지법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2시간, 1시간 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반이 갔어. 안 보여, 반이. 이런 작것들. 농지법을 포기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지법을 중간에 하려고. 못 가게. 자, 같이 봅니다. 농지법 두 문제이지만, 하여튼 간에 또 할 건 할 거지만. 자, 같이 봅니다. 자, 42번. 사업 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간선시설 설치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약집 병행할게요. 그냥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 요약집 보세요. 결국 보게 되네. 가로 2번 보세요. 단독 100호, 공동 100세대,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개 이상. 그 다음에 대지는 16,500입니다. 박스 안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만 누가 줘? 지자체가.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공급하는 자가. 우체통은 빨간 통, 그러죠? 빨간 통. 누가 합니까? 국가가. 가로 3번.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입주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자, 지문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주택건설로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사업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지역 난방시설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보죠? 사업 주체가.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입주시켜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입주일이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 몸담은 건 누굽니까? 사업 주체예요. 그럴 때 누가 합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우선 자기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 난방이니까 네가 할 일을 내가 했으니까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가로 4번에 3번 아시겠죠?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밑에 사업 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한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 요구도요, 서로 간에 언제까지 달라 그러면 계약서 쓰는데 동그라미 5번. 얼마 이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아시겠죠? 언제까지? 최대 3년 이내. 3년 이내까지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간선시설에 설치는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되고요. 도로 상하수 시설은 누가 합니까? 지자체가. 그런데 그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중간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1번.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지만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은 누가? 국가에서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43번. 자, 감리자는 그 밑에 있죠. 맨 밑에 요약집 감리자 지정 누구죠? 자, 저를 보세요. 감리자 지정은요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한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감리자는요 건축주가 해요. 그렇죠? 그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밑에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하였을 때 감리자로 지정해라. 밑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라. 이 경우에 인접한 2개, 3개, 4개 등등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그냥 공동으로 해라. 같이 해라 그냥. 그래서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자를 지정하느냐 넘기세요. 300세대 미만일 때는 적으니까 건축사 개인도 가능하고 건설기술 용역업체도 가능하지만 300세대 이상일 때는 개인인 건축사는 안 되고 용역업자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작은 거니까 큰 것과 구분시켜서 한다. 이럴 때 2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공공사업 주체 거기다가 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43번 보시면 그죠? 감리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300세대 미만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죠? 건축사 개인도 가능하고 2번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3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있는 내용 불문하고 밑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하지 않는다. 더구나요 도시형은요 300세대 미만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이상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있다는 것만 체크하고 다시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시험이 안 나와요. 44번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검사 바로 180페이지 거기 있는 이건 쉬운 거니까요. 문제 풀면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를 받아라. 자,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죠. 배웠듯이 첫 번째 원칙은 원칙 누가 하죠? 지자체죠. 10만 이상일 때 미만일 때 나눠지죠. 예외 누구죠? 국가, 토주공 등등 누구한테 가죠?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지. 그죠? 근데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누구냐? 이거 딱 정해졌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군데 줄여가지고 뭐라 불러요? 시군구라고 하잖아요. 여기 특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예외가 누구죠?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와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어때요? 다르죠. 그죠? 만약에 여기 북구잖아요. 그죠? 북구에서는 무조건 누구 찾아갑니까? 광주시장이잖아요. 승인은. 그죠? 근데 사용검사는 북구청장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를 받아라. 틀렸죠. 그죠? 예. 승인권자랑 사용검사권자는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둘이 요거. 그리고 2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동별로도 가능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동별로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109, 209 마찬가지로 별도로 다 가능하잖아요. 4번 바로 사용검사는 얼마 이내에?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4번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왜? 같은 거니까. 맞죠?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 181페이지 그 쌍가루 6번입니다.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도 사용검사도 준공인가도 우리가 배우는 모든 법의 준공검사 인가 승인 다 똑같이 받은 걸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5번 공동주택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자, 넘깁니다. 자, 사용검사 한 번 더 있는데 갖다 풀어봅니다. 자, 옳은 것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있다. 2번 사업 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다면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말 표현이 좀 말장난인데 현재 입주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죠. 이게 참 말장난. 이래놓으면 안 돼. 근데 이 45번이 기출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저 문제 낸 사람들이 이게 수준이 안 높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호칭만 대학 교수지 절대로 안 높아.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걸 봐요.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시험 출제에 나를 뽑아가면은 그냥 내가 알려준 거면 다 낼 텐데, 그죠? 기지, 산지 이런 거 낼 텐데, 그죠? 이것들이 안 뽑아가네. 다 조건이 일단 대학 교수를 뽑아가요. 전임 교수를 뽑아가기 때문에 특히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들은 절대 안 뽑아갑니다. 왜?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다 붙거든. 일부러 요거 낼 테니까 그랬죠. 근데 그것도 다 틀려 있어. 자, 3번. 자, 웃고 넘어가요. 3번. 사업 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거기 요약집 180페이지 보세요. 이거를 지문 잘 낸 겁니다. 나도 한 번쯤 이런 것들 내고 싶었는데 왜냐?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쌍가루 3번 있죠. 요약집에. 거기 그 밑에 저 박스 있죠? 거기에 첫 번째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3번 보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 제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 주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까지만 보고 3번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있다는 것만. 그리고 틀리게 하는 지문은 아니고요. 맞게 옳게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 밑에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5번도 요약집 없지만은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고자 할 때 검사 신청서에 감리자의 감리 의견 성별하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면 알면 되겠습니다. 항상 배운 데에서 정답 나옵니다. 자, 46번은 공업화 주택인데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들 177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이 있죠, 그죠? 예.
내용인데, 그래서 한번 봅시다. 왜냐면 하여튼 막 생뚱맞게 한정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나온다면 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공업화 주택인데 먼저 책을 봐요. 자, 주택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공업화 이래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벽, 기둥, 지붕을 다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와서 조립하는 거예요. 실제 말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1번 이렇게 1번 국장은 1번 기업과 니은처럼 그죠?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인정 누구 하요?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건설하라라고 할 수 있다. 국장 포함해서 인정은 국장하지만 건설하게 하는 것은 국장 포함해서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인정 취소. 인정도 국장이, 인정 취소도 국장이 하죠. 국장이. 아시겠죠? 우리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업화 주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1번 거짓 부정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의무적, 2번은 의무적 하면 되겠죠. 자, 3번은 국장 등은 사업 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하게 하도록 사업 주체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자, 책 보겠습니다. 46번 문제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 1번 국장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령으로 정하는 성능 기준 및 생산 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맞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가? 기억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니은 국장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업화 주택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틀렸죠? 니은 틀린 겁니다. 취소하여야지 할 주택 아닙니다. 틀렸고요. 디귿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사업 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 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국장은 공업화 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공업화 주택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면 맞죠? 그죠?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 4번이에요. 4번. 여기 해설지에 답 틀렸습니다. 답 4번. 그리고 질러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이 인정과 인정 취소는 국장이고 나머지는 국장 플러스 알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금 말한 의무적과 의무적의 구분 끝. 요거 외에는 틀릴 게 없습니다. 나온다면 그것만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요약집은 183페이지죠. 3페이지. 자, 이제는 저를 보세요. 용어 정의했었죠. 주택을 건설했죠. 그죠? 건설 파트가 2장형. 마지막 뭡니까? 3절은 건설했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것이죠. 건설 다음 공급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요약집 잠깐 볼게요. 큰 거. 자, 주택을 공급할 보면은 자, 쌍가로 1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먼저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걸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입주자 모집할 때는요, 특시, 특도, 시군구 이하 줄여서 시군구청장의 승인받아. 아시겠죠? 승인. 무조건 입주자 모집,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은 신고입니다. 복리시설은. 아시겠죠? 근생시설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은 신고. 입주자는 승인받고 복리시설은 신고하는데 문제는 뭐냐? 기억.
국가, 지자체, 토주공, 재봉사, 기타 공공이 있다면은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그 뜻이죠. 그리고 니은 기업의 국가 등등이 자가 총지분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똑같이 그죠? 어쩌돼도 공공이 공공. 아무리 민간 다 들어와도 50% 초과가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제로 보는 겁니다. 두 가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구자 빠졌네.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가격을 전부 다 따로 반드시 제시하라는 것. 그리고 2번 등록사업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러 갈 때 아시겠죠? 나머지 국가, 지자체 이렇게 공공사업 주체는 언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승인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승인받죠, 그죠? 근데 국가, 지자체, 토주공, 재봉사는 승인받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똑같이 위에 거랑 시군구의 승인을 받을 때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언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러니까 승인받을 때 하면 안 되겠죠. 승인받지 않는 거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밑에 승인권자 누굽니까? 시군구에게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촬영한 부분들을 제출해라. 그 얘기입니다. (47번) 여기 없는 지문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47번 주택의 공급 옳은 것은 1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벽지, 바닥재 등등을 제외한 가격을 별도로 제시를 필요 없다 아니죠? 제시해야 됩니다. 없다 틀렸죠.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르게 기존보다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등등 할 때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그 이상으로 똑같은 차량이요. 동질그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요약집은 안 넣어놓는 건데 맞는 편입니다. 3번 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 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할 의무 없다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이것도요. 여기 있는 것만 체크하세요. 별도로 하지 마시고요. 4번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5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을 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에게 이건 동의받는 거 아닙니다. 통지. 동의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겠죠. 그냥 통지만 하면 된다. 나는 47년 문제 싫어. 그러면 계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좀 빈도가 낮아. 오히려 48번은요 잘 나와 시험에. 주택 공급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요약집 잠깐 좀 더 보고 볼게요. 요약집 자 상가로 2번 바로 그 페이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입니다. 근데 반드시 1번 동그란 1번 분양가격이 정해졌으면 당연히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건 당연하다. 이럴 때 기업 공공택지 안에서는요 100% 무조건 다 공공택지 안에서는 100% 분양가격을 공시되고요. 하지만 민간택지는 일부 누가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요 지역 안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공공택지는 무조건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는 뭐라고요?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그 안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 2번 적용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시형생활주택 감리자 지정하지도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인데 특히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m 이상입니다. 둘 다 동시 요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치 않습니다. 이럴 때 분양가격은 땅값 플러스 건물값,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고요. 이럴 때 택지비는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플러스 알파다. 이게 뭐, 알파가 뭐냐? 그냥 국영으로 정하는 등등인데 그냥 국영. 아니면 공급가 플러스 알파. 민간택지 감정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공택지니까 공급가격, 공공택지, 공급가격. 민간택지니까 감정가격. 민간택지, 감정가격. 됐죠?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쪽팔리면 강의 못해. 아시겠죠?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감정가격. 됐죠? 이런 게 바꾸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괜히 뭐 하겠어요. 내가. 건축비는 저를 봐요. 건축비는요 일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나누지 않습니다. 저를 봐요. 왜 북구에서 짓는 아파트랑 강남에 짓는 아파트가 똑같은데 왜 비싸? 뭐 때문에? 땅값 때문에. 건축비는 큰 차이 없어요. 아직 다이아몬드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똑같아요. 강남에 짓는 건축비나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 안 나눕니다. 그냥 똑같이.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지 뭡니까?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기본형 플러스 이제는 옵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에어컨 다 들었지만 우리 옛날에 살 때는요 에어컨 없었습니다. 차에도. 그건 옵션. 그죠? 에어컨 달래 말래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기본형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참 건축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국장이 고시하지만 뭐를?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고시하지만 이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국장, 예외 시군구. 그 다음 3번 분양가격 공시입니다. 1번 사업주체.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하고 민간택지는 시군구가 분양가격을 고시합니다. 아시겠죠?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하고요.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청 중에 막내인 시군구가 한다 그 말이죠. 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면 누가 합니까? 1번 시군구가 합니다. 시군구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고요. 2번 20일 이내에 2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현재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얘네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감리자도 지정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정하지 않고 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거 참 아니고 감리자 정하지 않잖아요. 얘네들요 해당 기관장이 설치합니다. 시군구가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는 여기 해당한 누가요? 해당 기관의 장이 설치하고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한다까지 잠깐 보시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0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장은 공공택지 외 택지. 야, 이 분양가 상한제가 뒤에 먼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보지 말고요. 그냥 공부한 김에 좀 더 봅시다. 185 다시 한번 쌍거라 4번입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인데요. 1번 국장은 민간택지에서 들어보세요. 요약집은 민간택지지만 들어봐요.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그거를 민간택지를 한 겁니다. 강하게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봐요. 국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당연히 공공택지는 아닙니다. 왜?
공공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 택지에서만 국장이 지정하는 그 안에서만이니까 국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공공택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리고 국장은 민간 택지에서, 즉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재 높은 지역을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지역이냐,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몇 프로 이상? 10% 이상 늘어났다. 이번 3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도 이맘때 대비 비교해보니까 2배 이상, 200%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는 2배고요. 200%가 2배니까요. 3개월 전에 비하면은 가격은 몇 프로? 그렇죠. 10%입니다. 엄청난 거죠. 3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3개월 만에 3천 더 살래요. 그럼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죠? 거의 뭐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솔직히 1년 전 지금이랑 거의 차이 없습니다. 거의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투기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3번 3개월 동안 뭐라고요?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보다 아파트 매매가는 10%. 3개월 동안 거래량이 작년도에 비해 200% 2배 이상.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얼마라고요? 그죠? 20대 1 초과. 그 다음에 절차, 특히 1번. 국장은 아까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뭐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투기할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죠? 국장은 시도 의견 듣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3번의 밑에 해제 요청. 1번, 이제는 적용 지역이 이제는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반드시 심의 거쳐서 해제를 그냥 하는 겁니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넘기세요. 이럴 때 3번,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때 얼마 이내에? 40일. 다시 말하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받으면 얼마 내에? 40일 이내에 결정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50번 1번. 국장은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밑에 급등이 오래된다.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 맞고요. 2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3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즉 3개월 동안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00%가 아니면 뭡니까? 말이 안 되죠. 3억짜리가 3개월 만에 6억에 얻었대 이게. 그죠? 상식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 해제 요청받은 국장 얼마 이내에? 30일이 아니고 40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고요.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의무적인 표현 나와야 되겠죠. 해제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입니다. 51번 여러분들 요약집 186페이지 저당권 설정.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들어갈 때까지 일단은 아직은 소유권 내 게 아니지만 앞으로는 내 거가 될 주택이죠. 근데 내 동의 없이 거기다가 마음대로 설정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동의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하지만 그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책 보겠습니다. 원칙 언제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만약에 현재가 주택조합이라면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됩니다. 아시겠죠? 주택조합이 아니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고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까지.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까지 같은 말입니다. 또 있어요. 플러스 60일. 그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당연하죠. 내 허락 없이는, 내 동의 없이는 다음에 행위하면 안 된다. 동의 있으면 해라. 그래. 동의 있으면 하겠죠. 뭐 뭔지 모르지만. 저당권 등등 담보물권 설정이 누가 내 동의 없이 을구에다가 설정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전세권 등등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는 행위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 상식선에서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외. 1번 융자, 2번 융자, 3번은 변경. 이거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융자는 뭡니까? 융자는 내가 돈이 모자라면은 거기서, 그죠? 사업 주체가 뭐, 은행에 대한 뭐, 무이자든 말든 간에 대출해도 되는 것을 계획하거든요. 그죠?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융자 받는 자유입니다. 만약에 융자를 해 갔다면은 을구에 당연히 설정되는 것이 그걸 동의받고 자주가 아니라는 거죠. 동의 없이 그냥 설정하는 겁니다. 왜? 융자 받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3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망했어요. 파산됐습니다. 이거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사업자 주체를 변경해서 빨리 사업이 끝내도록 하는 것이 더 입주 예정자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동의받고 있냐고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부기등기. 자, 특기. 그렇죠? 1번.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방금 위에 것 하지 말라라고 아예 등기부에 하라. 부기 등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라. 하지만 2번 똑같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등 공공기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합니다. 안 해. 2번 언제 하느냐? 2번 주택건설 대지.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동시에 하고요. 건설된 주택은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3번 부기 등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후에 했다. 무조건 뭐요? 무효. 무효. 그 다음에 3번 행정형벌 뭐라고요? 2년 2천. 뭐라고요? 2년 2천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자, 51번 사업 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 및 대지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죠?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2번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동그라미 융자 변경 요겁니다. 융자해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허용된다. 이거는 뭐 동의사항도 아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3번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이다. 아니죠. 입주 가능일 플러스 60일 그 이후 60일이죠. 틀렸죠. 4번 저당권 설정 즉 부기등기 할 때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고요. 5번 부기등기일 이후에 하지 말라는 양수 물권 설정 등 했다면은 무효. 똑같죠. 무효. 자, 52번 같은 문제입니다. 틀린 것 1번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을 뭘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입주 예정자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3번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 및 대지의 전세권 등등등은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하지 말아라. 동의 받아 할 수 있다. 역으로 그죠? 실무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보면 됩니다. 4번 토주공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압류 등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등기하여야 한다. 안 한다. 그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등은 부기등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파산, 합병 등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맞죠? 그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3번.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가로 안에 알바선 것을 발행한 것은.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187페이지 봐요. 187페이지의 요약집. 자, 핵심 포인트 단합기 상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일단은 얘도 시가. 하여튼요, 매도 청구는 법이 달라도 무조건 뭐라고요? 시가. 2번 5% 미만이어야 돼. 전체 면적에서. 그 다음에 3번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됩니다. 상가로 2번에 그래도 그 지역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돼요. 2번 그래도 전체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상은 뭐냐? 전부 그냥 너 때문이야 해놓고 나는 거꾸로 사업주에게 그 청부를 전부 동그라미 하세요. 일부 X. 일부가 틀립니다. 전부 또는 일부 하면 다 틀려요. 일부 X. 요거 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53번은 그와 똑같은 말이니까 복습할 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 보겠습니다. 투기가열지구. 자, 188페이지죠. 자, 먼저 자, 책을 보면서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 또는 시도지사.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심의 거쳐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투기가열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 그죠? 최소한의 범위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은요,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랑 의미가 비슷해요. 그죠? 주택 가격이 물가보다 현재 높은 지역,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인데요. 자, 어떤 지역이냐? 1번. 얘는 2개월간 청약 경쟁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 초과인 곳. 2번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 위축 안 돼, 앞으로 될 우려가 있는 곳. 얼마나 이것이 서로 간에 막 과열이 심하면은 막 서로 간에 막 눈치만 보고 막 안 팔리고 안 팔리기도 하고 안 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지역 지난달보다 분양 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증가, 감소, 위축이니까 감소요. 30%보다도요, 감소를 증가로 더 잘 나옵니다. 증가로 30% 감소. 니은 실적도 지난해보다 감소 30% 감소 요겁니다. 절차 국장은 시도 의견 똑같습니다. 그죠?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죠. 그죠? 다만 얘는요, 지정권자가 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겁니다. 시도는 국장과 협의. 근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기는 지정권자가 국장밖에 없으니까 국장은 시도 의견 끝. 투기 가열지구는 시도 국장 시도니까 국장은 시도 의견 똑같죠. 시도는 국장과 협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검사 몇 년마다? 1년마다. 쌍갈 5번, 요거 거의 50%는요,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아요. 자, 쌍갈 5번에 1번,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2번,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죠?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3번, 요청받으면 얼마 이내에? 40일 내에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쌍갈 5번에 1, 2, 3번은요,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죠. 그죠? 예. 40일 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를 결정한다는 것. 13절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입니다. 1번 최대 몇 년 이내, 몇 년 10년 법이 낸데, 우리가 이제 기본세에 보면 뭐 6개월짜리 1년 2년 3년 많잖아요. 하지 말자. 설령 나온다 그래도 하지 말자. 그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자. 하여튼 간에 최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전매, 알선 등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뭔 제외? 상속은 제외. 상속은 다 되는 거야. 제외. 네 번째 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
기본서에 보시면은 수도권과, 그죠? 수도권끼리도 다르잖아요. 수도권과 지방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 6월, 1년, 이 년도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뭐, 그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쌍가리 2번, 공통사항 1번,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언제부터? 일단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로 2번, 투기가율 찍을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입니다.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지만 5년을 넘겼습니다. 무조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넘어가면 5년이니까 5년 이내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할 수 있다. 1, 2, 3, 4, 5, 6, 7까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내용만 맨날 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가로 1번의 맨 끝에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 말 빠지면 안 돼. 아시겠죠? 뭐 밑에는 아무 해당되더라도 사업주체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중요해요. 1번, 세대원 전원이, 그죠? 근무, 생업상 하정, 질병치료,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자체로 이사갑니다.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수도권.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그 지위 등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특히 5번 되고 6번, 6번에 두 번째 줄,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치 못하여 경공매 되는 경우입니다. 7번, 주택의 일부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죠. 이럴 때 저를 보세요. 방금 전매하면 안 되는데 7가지가 사업주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럴 때 그러면 점효용되는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이거를 먼저 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토주공. 가로 2번입니다. 2번.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는 누가? 토주공이 우선매입이야. 누구라고요? 토주공. 만약에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라면 지방공사이지만 그거는 뭐 별도 얘기고 일단은 토주공이다. 부기등기. 전매 제한의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것도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동시에 한다. 주택이니까. 그죠? 대신 안 나오잖아요. 위반 시조치. 1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자, 위반하면요, 얘는 무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매는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럼 무효라는 얘기는 원위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너는 자격이 없어. 바로 환매. 자, 보세요. 매입비용. 그 주택 가격을, 매입비용인 주택 가격을 지급하잖아요? 하면 지급한 날에 그냥 넌 돈 가져가고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가 뭐요? 환매. 요걸로 송이안차 3년 3천. 뭐라고요? 3년 3천까지. 자,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또. 자, 54번인가요? 투기가열지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 시도지사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2번 국장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군구 의견 아니고 시도지사 의견이죠. 틀렸죠. 3번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4번 필요 없어요. 해제해야 한다. 5번 전매 알선 최대 몇 년 내? 10년 맞죠.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것이고, 요 가능하다. 이것이 연도를 이렇게 바꾸는 게 있습니다. 5년으로 꼭 주의하시고요. 55번. 자, 투기가열지구 옳은 것은
1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가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용은 맞죠, 그죠? 근데 시, 군, 구 틀렸죠? 왜?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 또는 시도죠, 그죠? 시군구가 아니죠. 틀렸죠. 2번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되고요. 3번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 감소, 위축이니까 감소된 곳이죠. 4번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5년. 아까 하나만 5년. 틀렸죠? 5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투기가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예. 자, 하나 더 합시다. 56번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 아니죠, 그죠? 상속은 제외. 틀렸죠. 2번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내가 버려 이거니까 하지 마세요. 버린 거니까 철저히 버리자고요. 3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가 없다? 있다. 4번 사업주체가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맞죠?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야 된다. 전매 대금이 아니고 주택 가격, 즉 매입비용, 주택 가격인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당연히 취득한 걸로 간주하는 것이 또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다 틀렸죠. 돈만 주면은 내 거야, 내 거로 간주하는 것이지 다시 그거를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넘깁니다. 자, 57번 하지 마세요. 버리고요. 58번은 딱 보는 순간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1번. 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 안 되고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자, 59번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야 딱 맞겠네, 그죠? 좀 쉬었다가 60부터 할게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틀린 것 1번.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한다. 맞죠? 2번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그랬죠? 맞고요. 3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가 있지요. 맞죠? 4번 같이 호응해 주세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똑같죠, 그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가 있고요. 5번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나가나서 주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공매 즉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니죠. 동의를 무조건 받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국가란 말 나오니까 설마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무조건 동의를 다 받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전매할 수가 있다라고야 맞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